민우가 그림을 그리다 말고 크레파스를 내려놓았어요. 집 옆에 사람을 그리려다 지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 그리려고 했는데 얼굴을 몰라서 못 그렸어요. 저는 크레파스를 하나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떨리는 손으로 사람 하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본 영상은 감동적인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윤, 올해 44살이에요. 재벌 그룹의 회장이죠. 세상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경영자라고 부르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성공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비 오는 날 우연히 들어간 국수집에서 7살짜리 아이에게 들은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든 이야기입니다. 아저씨, 그 반지 우리 엄마 거랑 똑같아요. 세상에 단 2개뿐인 반지를 알아본 그 아이가 대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한마디가 어떤 진실을 끌어올렸는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7년 전 저는 이혼했어요. 아내 한지수와요. 아이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혼 사유는 복잡했지만 한마디로 줄이면 제 잘못이었어요. 회사만 바라보며 살았고 지수가 내미는 손을 매번 놓쳤거든요.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됐고 둘이서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날은 한 달에 한두 번이 될까 말까였어요. 지수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이별의 신호였다는 걸 저는 이혼장에 도장을 찍고 텅 빈 식탁 앞에 혼자 앉아보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사랑을 잃는 건 한순간인데 후회는 7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더라고요. 이혼 후 지수는 깔끔하게 사라졌어요. 위자료도 받지 않았고 집에 있던 물건도 거의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옷장 한쪽에 걸어두었던 원피스 몇 벌만 빠져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향수병 자국만 동그랗게 남아 있었어요. 연락처도 바뀌었고 공통 지인한테 물어봐도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요. 찾으려면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재벌 회장의 힘이면요. 하지만 저는 찾지 않았어요. 떠난 사람을 붙잡을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뒤로 7년 동안 결혼 반지를 빼지 않았어요. 왼손 약지에 끼운 백금 반지. 안쪽에 T&J라고 새겨져 있는 세상에 단 2개뿐인 커플 반지예요. 태윤과 지수의 이니셜이죠. 직원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혼한 지 7년이나 됐는데 왜 아직도 반지를 끼고 있냐고요.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걸 빼는 순간 지수와의 모든 게 진짜로 끝나버릴 것 같았거든요. 미련이라고 하면 미련이고 후회라고 하면 후회였어요. 반지를 볼 때마다 지수가 웃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웃음을 잃어버린 건 저라는 사실이 매번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어요. 가을비 특유의 차갑고 질척한 비가 서울 도심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오후 미팅이 취소됐고 운전기사한테 어디로 갈까요? 하고 물어보는 게 귀찮아서 그냥 차에서 내렸어요. 우산도 없이 걷다 보니 골목 안쪽에 작은 국수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간판 글씨가 반쯤 바래져 있었고 유리문에 김이 서려 안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비를 피할 곳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국수가 먹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런 우연이 인생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5개 남짓한 테이블이 놓인 작은 가게였어요. 주방에서 국수 끓이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고 가게 안은 따뜻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 칼국수를 시켰어요. 비에 젖은 양복이 불편했지만 따뜻한 국물 냄새가 나니 괜찮아지더라고요. 국수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아이 하나가 혼자 국수를 먹고 있는 게 보였어요.
7살쯤 된 남자아이였는데 국수를 후루룩 먹으면서도 흘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엄마가 보이지 않길래 혼자 온 건가 싶었는데 아이가 가끔 주방 쪽을 힐끗힐끗 봤어요. 엄마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국수를 먹다 말고 제 쪽을 바라봤어요. 정확히는 제 왼손을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제 손에서 반지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의자에서 내려와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작은 손가락으로 제 반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 반지 우리 엄마 거랑 똑같아요. 저는 국수 젓가락을 든 채 멈췄어요. 아이의 말이 귀를 스치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이 반지는 세상에 단 2개뿐이에요. 하나는 제 손에, 다른 하나는 7년 전 지수의 손에 있었어요. 이혼할 때 지수가 반지를 빼서 테이블에 놓으려 했는데 저는 가져가라고 했거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마음이었으니까요. 아이를 다시 바라봤어요. 까만 머리카락에 동그란 눈,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가슴 안에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물었어요. 엄마 반지에도 뭐가 새겨져 있어? 아이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대답했어요. 응, 알파벳. T랑 J. 국수 그릇 위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T와 J. 태윤과 지수. 세상에 이 이니셜이 새겨진 반지는 딱 2개뿐인데 그중 하나를 이 아이의 엄마가 가지고 있다니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의 엄마가 대체 누구인지 저는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T와 J.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2글자가 국수집 안에서 메아리 치는 것 같았어요. 머리는 우연일 수 있다고 말했지만 심장은 이미 7년 전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같은 이니셜이 새겨진 반지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흔한 알파벳이니까요. 하지만 제 심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온몸이 떨리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뛴 적이 없는 심장이 7살짜리 아이의 한마디에 미친 듯이 뛰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이를 바라봤어요. 국수를 다 먹고 입가에 국물이 묻어 있었는데 소매로 대충 닦는 모습이 참 자연스러웠어요. 까만 머리카락, 동그란 눈,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어딘가 낯익다고 느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이 아이의 얼굴에서 제 어릴 때 모습이 보였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지수와 제가 섞인 얼굴이었어요. 지수의 동그란 눈에 제 입꼬리. 상상이 아니라 눈앞에서 확인하고 있는데도 믿기 어려웠어요. 혹시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엄마 반지를 잘 알고 있네. 엄마가 자주 끼고 계시나 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엄마가 항상 끼고 있어. 잘 때도 안 빼. 잘 때도 안 뺀다.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도 7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았거든요. 같은 반지를 이혼한 2사람이 7년 동안 빼지 않고 각자의 손에 끼고 살아왔다니요. 끝났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반지 하나로 아직 이어져 있었던 걸까요?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할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엄마는 어디 계시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심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는 걸 아이는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아이가 주방 쪽을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엄마 지금 주방에서 일해. 여기 국수집에서 일하거든. 저는 주방 쪽을 바라봤지만 김이 자욱해서 안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냄비 앞에서 움직이는 실루엣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이가 국수 그릇을 양손으로 들고 카운터에 가져다 놓으며 말했어요. 아저씨도 여기 국수 맛있지? 엄마가 만드는 건 아니고 김 사장님이 만드는 건데
엄마가 간을 봐줘서 더 맛있어. 아이의 말투가 밝고 거침이 없었어요. 낯선 어른한테 이렇게 스스럼 없이 말하는 걸 보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키웠을 텐데 이렇게 밝고 따뜻한 아이로 키웠다는 거잖아요. 그 7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국수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김 사장이라고 불린 국수집 주인 아저씨가 주방에서 나오셨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아이에게 민우야, 국수 맛있었어? 하고 물으셨어요. 민우. 아이 이름이 민우였어요. 강민우. 왜인지 그 이름이 제 안에서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김 사장님이 저를 힐끗 보셨는데 눈빛이 이상했어요.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가 아이와 이야기하고 있으니 경계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를 알고 있지만 말해서는 안 되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이 작은 국수집 안에 비밀이 있다는 걸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 엄마분이 여기서 일하시나 봐요? 저는 김 사장님에게 물었어요. 김 사장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대답을 망설이는 게 보였어요. 네, 여기서 일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뒤에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했어요. 제가 이어서 물었어요. 혹시 이름이? 김 사장님이 제 말을 끊으며 말씀하셨어요. 손님, 국수 더 드실 거예요? 화제를 돌리는 거였어요. 이 사람은 아이 엄마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은, 아니 말해서는 안 되는 무언가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 태도가 오히려 제 확신을 키웠어요. 저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억지로 알아내려 하면 이 사람들이 경계할 테니까요. 대신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기로요. 주방에서 일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나올 테니까요. 국수를 한 그릇 더 시키고 천천히 먹으며 기다렸어요. 민우는 카운터 옆 의자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가끔 저를 흘끗 보며 웃었어요. 이 아이는 저를 경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가게 안에는 저와 민우 그리고 김 사장님만 남아 있었어요. 저녁 준비 시간이 다가오는지 주방에서 부산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칼질 소리, 물 끓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작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젓가락을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 멜로디를 알고 있었거든요. 지수가 좋아하던 노래였어요. 결혼 전 데이트할 때 지수가 늘 흥얼거리던 곡이었습니다. 사소한 건데 7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향수 냄새, 걸음걸이, 웃을 때의 눈 모양, 그리고 콧노래. 제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머리보다 먼저 심장이 알아챈 거예요. 손에 힘이 풀려 젓가락이 국수 그릇 위에 떨어졌어요. 발그락 소리가 나자 민우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심장이 귀까지 울리고 있었고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이 주방 안에 있는 사람이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람인 걸까요? 그때 주방 문이 열렸어요. 김 사장님이 지수 씨, 파 좀 더 썰어놔 하고 안쪽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지수. 그 이름이 가게 안 공기를 타고 제 귀에 닿았어요. 2글자. 지수. 한지수.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주방 쪽으로 한 발짝 내딛었습니다. 김 사장님이 제 앞을 막으려 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주방 안쪽 김이 자욱한 냄비 사이로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뒤로 묶고 팔을 썰고 있었습니다. 칼질하는 손이 익숙했어요. 7년 전 우리 집 부엌에서 요리하던 그 손과 똑같았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입에서 이름이 나오려 했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목구멍에 걸려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보고 싶었다는 말도 왜 떠났냐는 말도 전부 목 안에서 엉켜버렸습니다. 제가 서 있는 걸 느꼈는지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7년 만이었어요. 여자의 손에서 칼이 도마 위로 떨어졌어요. 탁 하는 소리가 조용한 주방 안에 울렸어요. 7년 만에 마주한 그 얼굴은 조금 야위었고 눈가에 잔주름이 생겨 있었지만 틀림없이 제가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왼손 약지에서 작은 반지 하나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T&J. 제 것과 똑같은 반지가요. 민우가 뒤에서 뛰어왔어요. 엄마, 이 아저씨 반지가 엄마 거랑 똑같아.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주방을 채웠지만 저와 지수 사이에는 7년의 침묵이 국수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보다 더 뜨겁고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울지 않았어요. 7년 전에도 그랬듯이요. 7년 만에 마주한 지수의 눈에서 제가 본 건 반가움이 아니었어요. 놀라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공포였어요. 마치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지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7년을 그리워한 사람 앞에서 돌아온 첫 번째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게 저한테는 어떤 칼보다 깊이 가슴을 찔렀어요. 이 사람이 저를 무서워하는 건지 아니면 저를 다시 만나게 된 상황 자체를 무서워하는 건지 그 순간에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가 뒤에서 엄마, 이 아저씨 반지가 엄마 거랑 똑같아. 하고 외치는 소리가 주방 안에 울렸지만 저와 지수 사이에는 아무 소리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냄비에서 물 끓는 소리도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도 전부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눈만 마주하고 있었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에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지수의 왼손 약지에서 반짝이는 반지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T&J. 제 손에 있는 것과 같은 글자가 새겨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짝꿍 반지가요. 지수가 먼저 움직였어요. 도마 위에 떨어뜨린 칼을 집어 올리고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주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를 스쳐 지나가면서 작게 말했어요. 밖에서 이야기해요.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7년 전 이혼장에 도장을 찍던 날과 같은 톤이었습니다. 감정을 꽁꽁 감춰놓고 그 위에 단단한 뚜껑을 덮어놓은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7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가게 뒷골목으로 나왔어요. 비는 가늘어졌지만 아직 그치지 않았고 좁은 골목에 빗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수가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는 한 발짝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가까이 가면 지수가 도망칠 것 같았거든요. 이 사람의 몸 전체가 긴장해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어깨가 올라가 있었고 손가락이 앞치마 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내 아이지? 저는 단도직입으로 물었어요. 돌려 말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7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진실 앞에서 조심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지수는 하늘을 보던 시선을 내리고 천천히 저를 바라봤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젖은 골목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확인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무게였어요. 민우는 제 아들이었어요. 이혼할 때 지수의 뱃속에 있었던 제가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 7년 동안 아빠를 모르고 자란 아이. 세상에서 가장 밝게 웃는 그 얼굴 뒤에 이렇게 무겁고 슬픈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니요. 국수를 후루룩 먹으며 웃던 그 아이가 제 아들이라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미칠 듯이 아팠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둘 다였어요. 7년이라는 시간을, 아이의 첫 걸음마를, 첫 말을,
유치원 입학식을, 생일 케이크 위에 촛불을 전부 혼자 감당했다는 거잖아요. 왜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거예요? 전화 한 통이면 됐잖아요. 임신했다고 아이가 있다고 그 한마디면 됐는데요. 지수가 벽에서 등을 떼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었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7년 전에도 그랬어요. 이혼장에 도장 찍을 때도 현관문을 닫고 나갈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무너질 테니까, 무너지면 멈출 테니까, 멈추면 아이를 지킬 수 없으니까요. 이 사람의 강인함은 타고난 게 아니라 7년 동안 매일 밤 이를 악물며 만들어낸 거였어요. 당신 세계에서 이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지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세계.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제 세계라는 게 뭘까요? 재벌가, 이사회, 기자들, 파파라치, 경영권 다툼. 그 차갑고 치열한 세계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두려웠다는 뜻이었어요. 지수가 이어서 말했어요. 이혼 직전에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말하려고 했어요, 진짜로. 하지만 생각했어요. 말하면 당신은 이혼을 취소할 거고 아이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결혼을 유지할 거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수가 맞았으니까요. 저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아이를 핑계로 결혼을 유지하면서 또다시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겠죠. 달라진 건 하나도 없이 아이는 또다시 빈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겠죠. 사랑 없이 유지되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어요. 차라리 혼자서라도 이 아이한테 따뜻한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수는 저를 미워해서 떠난 게 아니었어요. 사랑이 없는 결혼 속에서 아이가 자라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이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엄마로서의 선택이요. 빗물이 제 양복 어깨를 적시고 있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저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골목 바닥에 고인 빗물이 바지를 적셨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7년 동안 저는 지수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쿨하게 떠난 여자라고 미련 없이 사라진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달랐잖아요. 지수는 떠난 게 아니라 아이를 안고 도망친 거였어요. 차가운 재벌가의 식탁이 아니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작은 국수집의 식탁을 선택한 거예요. 돈은 없지만 따뜻한 곳, 화려하지 않지만 매일 웃을 수 있는 곳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떠올랐어요. 지수가 7년 동안 반지를 빼지 않았다는 사실이요. 잘 때도 안 뺀다고 민우가 말했잖아요. 저를 미워해서 떠난 거였다면 이혼 반지를 7년 동안 끼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은 떠나면서도 끝내 저를 놓지 못했던 거예요. 반지 하나에 매달리며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7년을 버텨온 거예요. 저처럼요. 같은 반지를 끼고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며 다른 세상에서 같은 시간을 보낸 거였어요. 골목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재벌 회장이 빗물에 젖은 채 뒷골목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한심했을지 모르겠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회장실에서는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이 비오는 뒷골목에서 쏟아졌습니다. 지수는 제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작은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수건에서 익숙한 향이 났어요. 7년 전 화장대 위에 있던 향수병, 그 향이었어요. 7년이 지나도 같은 향을 쓰고 있었다는 게 이 사람도 저처럼 놓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받아들며 물었어요.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지수가 저를 바라봤어요. 7년의 기다림과 7년의 외로움이 함께 담긴 눈이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아니라 민우한테 물어봐야 해요. 지수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가게 안에서 민우가 창문 너머로 저와 지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빗물 묻은 유리 너머로 보이는 아이의 동그란 눈이 이 이야기의 모든 답을 쥐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와 지수를 다시 이어줄 수 있는 건 세상에서 그 아이뿐이었습니다. 지수가 말했어요. 민우한테 물어봐야 한다고요. 저와 지수를 다시 이어줄 수 있는 건 세상에서 그 아이뿐이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7년 전에 제가 놓쳤던 것이 뭐였는지를요. 저는 늘 제 기준으로만 생각했어요. 제 사랑, 제 후회, 제 그리움. 하지만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처음부터 저도 지수도 아닌 민우가 있었어요. 7년 동안 아빠의 빈자리를 안고 자라온 7살짜리 아이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저는 국수집을 다시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양복이 아니라 지수가 좋아하던 소박한 차림으로 편하게 입고요. 재벌 회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가는 거였으니까요. 민우가 카운터 옆 의자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또 왔어요? 오늘도 국수 먹으러 온 거예요? 그 웃음이 얼마나 밝았는지 저는 며칠 전에 울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풀어졌어요. 저는 민우 옆에 앉아서 아이가 그림 그리는 걸 지켜봤어요. 크레파스로 집을 그리고 있었는데 빨간 지붕에 노란 벽이었어요. 집 앞에 사람 2명이 서 있었는데 하나는 키가 작고 머리가 긴 여자, 다른 하나는 작은 남자아이였어요. 엄마와 자기 자신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집 한쪽에 빈 공간이 있었어요. 사람을 그리다 만 것 같은 연필 자국이 살짝 남아 있었는데 지우개로 지운 흔적이었어요. 여기에 누구 그리려다 만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우가 크레파스를 멈추고 잠깐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빠 그리려고 했는데 얼굴을 몰라서 못 그렸어요. 그 한마디에 숨이 턱 막혔어요. 이 아이는 아빠를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빠의 얼굴을 그릴 수 없어서 지우개로 지운 거였어요. 7년 동안 이 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아빠 자리를 그렸다 지우고 그렸다 지웠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우개 자국 하나에 7년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크레파스를 하나 집어들었어요. 아저씨가 여기에 사람 하나 그려줄까? 민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빈 공간에 남자 한 명을 그렸습니다. 솔직히 그림 실력이 형편없어서 머리는 너무 크고 다리는 삐뚤어졌지만 엄마와 민우 사이에 손을 잡고 있는 남자를 그렸어요. 민우가 제 그림을 보더니 깔깔 웃었어요. 아저씨 그림 못 그리네.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 아저씨 이건 진짜 못해. 그 뒤로 저는 매일 국수집을 찾았어요. 민우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작정 아빠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지수의 말처럼 아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냥 국수를 먹으러 오는 아저씨로 지냈어요. 민우와 공을 차고 숙제를 도와주고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같이 국수를 먹었어요. 민우가 반 친구랑 싸운 날은 같이 화를 내줬고 시험에서 100점 받은 날은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하루하루가 7년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처음엔 저를 경계하셨지만 아이와 함께 웃는 모습을 보시고는 슬쩍 미소를 지으셨어요. 지수도 주방 안에서 가끔 창문 너머로 저와 민우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갑자기 물었어요. 아저씨, 우리 아빠 알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민우가 크레파스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아저씨 반지가 엄마 거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아저씨가 웃을 때 엄마가 이상한 표정 지어요. 아는 사람한테만 짓는 그런 표정이요. 7살짜리가 이걸 눈치챘다니요. 아이들은 어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느끼고 있었어요.
말하지 않을 뿐이지 전부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어른들이 숨기는 것을 아이들은 마음으로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우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만약에 말이야. 아저씨가 민우 아빠라면 어떨 것 같아? 민우가 눈을 크게 떴어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입술을 오물오물하며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살면 안 돼요? 그 한마디에 저도 주방 안에서 듣고 있던 지수도 무너졌어요. 지수가 주방 문을 열고 나왔는데 앞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아이 앞에서 울지 않았던 사람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민우가 놀라서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왜 울어? 내가 잘못한 거야? 지수가 고개를 저으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너무 기뻐서 그래. 지수가 민우의 볼에 뽀뽀를 하며 웃었는데 울면서 웃는 얼굴이 7년 전 결혼식 날 웃던 모습과 겹쳤어요. 저는 두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민우의 머리를 쓸어넘겼습니다. 부드러운 까만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7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처음으로 한 거예요. 민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동그란 눈에 호기심과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아빠. 민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그 두 글자가 제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민우를 안아 올렸어요. 작고 가벼운 몸이었지만 7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함께 안겨왔어요. 이 아이가 첫 걸음마를 뗄 때 잡아줬어야 할 손, 넘어질 때 일으켜줬어야 할 팔, 잠들 때 토닥여줬어야 할 손바닥. 놓쳐온 모든 순간이 이 한 번의 포옹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옆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고 김 사장님은 주방에서 눈물을 훔치고 계셨어요. 국수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고 작은 가게 안이 따뜻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몇 달 뒤 같은 국수집이에요.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구석 테이블에 세 사람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민우가 국수를 후루룩 먹으면서 아빠 나보다 느리다 하고 웃었어요. 저는 일부러 천천히 먹으며 졌습니다. 지수가 옆에서 냅킨으로 민우 입가를 닦아주며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제가 7년 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들이었구나. 수천억짜리 회장실보다 이 국수집 구석 테이블이 제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자리였습니다. 7년 전에는 사라졌던 그 웃음이 지금 제 옆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우가 가게 벽에 그림 하나를 붙였어요. 빨간 지붕집에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이었어요. 이번에는 빈 공간이 없었습니다. 지우개 자국도 없었어요. 아빠 자리가 채워져 있었거든요. 머리가 너무 크고 다리가 삐뚤어진 그 남자가 엄마와 민우 사이에서 웃고 있었어요. 저는 강태윤, 올해 44살이에요. 7년 동안 빼지 않았던 결혼 반지가 저를 다시 가족에게로 이끌어줬어요. 국수집에서 들은 한마디, 우리 엄마 반지랑 똑같아요. 그 한마디가 끊어진 줄 알았던 인연을 아이를 통해 다시 이어줬어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손가락이 가리킨 반지 하나가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